그러니까 번안국에 와서, 번조선에 와서, 그러니까 진조선의 진정한 그 패자인, 진정한 이제 왕권을 가진 천황이 번조선에 온 거예요. 번조선 순행으로 온 거죠. 근데 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사망을 한 거예요. 야, 진짜 난감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번안 왕이 사망을 하니까 이제 진정한 그 패권 국가의 왕이 이제 사망을 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초상을 치르고 군사를 나누어 어미. 그러니까 이제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왕이 죽었으니까 위험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얘기하면 계엄령 같은 것을 선포를 해서 유지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여기에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이 하나하나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국 역사하고 어떻게 교차를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거기하고 아구가 딱딱딱 맞아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강의를 이렇게 한다는 것도 저 자신이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누가 죽자 아들 누가 즉위하고 누가 아들 죽자 누가 즉위하고 이 내용으로만 계속입니다. 근데 어쨌든 원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미가 너무 없는 일이지만 재미없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강의해야 되는지 저도 진짜 난감합니다. 제가 많은 강의를 해보지만 이거는 진짜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느낌 제가 읽을 테니까 느낌은 각자 가지시기 바랍니다. 호갑이 사람 이름입니다. 세상을 뜨자 닮은 단굿 기축년의 아들 오라가 즉위하였다. 갑오년에 하나라 왕 소강이 사신을 보내 신년 한 해를 올렸다. 오라가 세상을 뜨자 병술년에 아들 이조가 계승하였다. 제가 읽으면서도 그래요. 그렇지만 원문도 안 읽고서 제가 이거 원문 강독한다고 그러면 또 말도 안 되잖아요. 환단고기를 있는 그대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아마 환단고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원문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는 건 여태까지 저는 못 봤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이거 하면서도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제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구나. 똑똑한 사람이라면 이걸 왜 하겠어요?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그냥 요점만 딱 뽑아서 해야 되는데 원문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다가 제가 읽는다는 거 제가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위대해 보입니다. 제 강의를 몇 분이라도 들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진짜. 이조가 세상을 떠나고 여기 이조 나왔잖아요. 이조가 계승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라가 죽자 이조가 계승했다는 겁니다. 이조가 세상을 떠나고 아슬단군, 구세라는 건 9번째 단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슬단군 병인년에 아우 거세가 즉위하였다. 이건 이제 동생이 대를 이은 겁니다. 그죠? 왕위 계승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시간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세가 세상을 뜨자. 이거 거세잖아요. 거세 이름이. 거세가 세상을 뜨자 신사년에 아들 자오사가 즉위하였다. 자오사가 세상을 떠나고 을미년에 아들 산신이 즉위하였다. 산신이 세상을 떠나니 무자년에 아들 계전이 계승하였다. 재밌으시죠? 누구 죽고 누가 계승하고 누가 죽고 누가 즉위하고. 경인년에 명을 받아 탕지산에 삼신단을 세우고 관가를 옮겼다. 탕지라는 지역인데 탕지는 옛날에 안덕형이라는 지명이었다는 겁니다. 저도 모자라지만 여러분들은 이 모자란 사람이 누가 태어나서 누가 왕이 되고 다시 죽어서 그 아들이 되고 쭉 이런 것들을 읽는 거를 강의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내용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이 하나하나 이렇게 명시가 돼서 우리한테 전해져서 왔다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이고 또한 진짜 놀라운 거는 그 오래전에 있었던 모든 책들이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했음에도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환단고기가 우리 앞에 나와 있다는 거는 생각만 해도 진짜 저는 감개무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사공이라고 나왔는데 이 우는 순임금의 그 나라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 우사공은 우나라 순임금이 보낸 사공이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중국 고대사하고 우리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건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제가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지 이 시간에 이거를 설명드리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구려라는 것도 지역명으로도 얘기를 하고 우리 한민족의
그 어느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갖다 얘기하기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 확실한 거는 지역명으로 썼다는 건 분명히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지역 일대에 살고 있었던 우리의 배달결에, 지금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동리족, 우리하고 같은 사상과 천자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일러서 구려라고 얘기했던 것하고 두 가지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시 원문입니다. 계전이 여기서 이제 쭉 그런 내용이 쭉 나온 거예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전이 세상을 떠나고 정사년의 아들 백전이 왕위에 올랐다. 백전이 세상을 떠나자 을미년의 둘째 아우 중전이 계승하였다. 중전이 세상을 떠나니 십묘년의 아들 소전이 계승하였다. 갑오년에 장수 치운추를 보내 탕을 도와 거를 정벌하였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국 역사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요 중국 역사에 나와 있는 거하고 우리의 환단국에 나와 있는 것들하고 또 다른 책에 나와 있는 것들하고 이렇게 겹쳐서 어느 것이 더 정확한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을미년에 묵태도 사람 이름입니다. 을미년에 묵태를 보내 탕임금의 즉위를 축하하였다. 소전이 세상을 떠나고 갑술년의 아들 사엄이 즉위하였다. 사엄이 세상을 떠나고 아우 서한이 즉위하였다. 서한이 세상을 떠나고 정축년의 아들 물가가 즉위하였다. 물가가 세상을 떠나니 신사년의 아들 막진이 왕위에 올랐다. 막진이 세상을 뜨자 정묘년의 아들 진단이 즉위하였다. 제가 좀 전에 계속 이것만 읽고 있으니까 저도 참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국 역사와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여기 있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단기 567년. 지금 우리들 연도로 따지면 BC 1767년에 장수 차운철을 보내 탕을 도와 거를 정벌하였다. 탕을 보내서 거를 정벌하였던 누구? 장수 치운출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국 사료와 우리 사료를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더 정확하고 또 이것이 이게 환단국에 이래서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되리라 봅니다. 네, 이것도 거의 그렇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계속 똑같은 얘기만 다시 반복을 합니다. 쑥스럽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냐? 처음부터 끝까지 환단고기를 원문을 읽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가겠습니다. 당군조선과 은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은 관계라고 제가 여기서 적어놨지만 관계가 아니라 누가 즉위하고 누가 죽어 다시 사망을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만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안 읽어보는 것보다는 읽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해에 앞부분에 나와 있는 해가 있으니까 은나라 왕 태무가 와서 방무를 바쳤다. 은나라 왕 태무,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도 나와 있는 겁니다. 은나라의 9번째 왕인 사람 이름이 태무라는 겁니다. 그죠? 방무를 바쳤다. 그래 조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단이 세상을 뜨자 교윤년의 아들 감정이 즉위하였다. 감정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소밀이 즉위하였다. 계사 3년에 은나라가 조공을 바치지 않아 은혜수도 북박을 치니 은나라 왕 하단갑이 사죄하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역사하고 이렇게 딱 연결이 됩니다. 한번 찾아서 제가 역사적 사료와 진짜 딱 맞춰봐가지고 이게 진정한 우리의 역사서로서의 의미를 더 찾을 수 있는 계기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단국에 빛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은나라 왕 하단감이 사죄하였다.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좀 전에 읽었죠. 소밀이 세상을 떠나니 아들 사두망이 즉위하였다. 사두망이 세상을 떠나고 계부 갑비가 즉위하였다. 여기서 계부 갑비. 계부라는 건 이게 직책인지 이건 자세히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긴 좀 쉽지 않습니다. 이 계부에 대해서는 여기 계부 나오죠.
갑비가 세상을 뜨자 경신년의 아들 오림누가 즉위하였다. 오림누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 서시가 즉위하였다. 서시가 세상을 뜨니 무신년의 아들 안시가 즉위하였다. 안시가 세상을 떠나자 기축년의 아들 해모라가 왕위에 오르고 그 해에 세상을 떠났다. 근데 이게 또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고조선만을 얘기하는 것도 대단한 우리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책으로 다 나와 있는 거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삼한과 삼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또 놀라운 일이잖아요. 진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세 나라의 이야기가 별도로 번조선의 역사와 막조선의 역사와 진조선의 역사가 별도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이겁니다. 바로 은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나라의 역사를 여기 지금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 진짜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국 역사, 그들이 중국 역사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하고 깊은 관계가 있고 우리가 종주국이었고 그들이 제후국이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제후국 은나라에 대한 역사가 이렇게 쭉 사람 이름이 명시가 되면서 이어져서 기록을 해놨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우리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저기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태백일사 앞부분에서도 나왔고 단군세기에서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소태단군이 자꾸 나오는 거는 이때가 확 체제가 변합니다. 21대 소태단군인데 21대 소태단군 때 이분이 그 영향력을 잃어서 쫓겨나서 결국 쫓겨난 거예요. 반란에 의해서 쫓겨나서 다음 왕 체제가 되는데 그때가 삼조선 체제로 바뀌는 때가 바로 소태단군입니다. 소태단군 5년 우사소정을 출보시켜, 사람 이름입니다. 소정. 번안왕으로 임명하였다. 소태단군이 우사소정을 시켜서 번안왕으로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반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이 지금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이 늘 소정의 지무가 출중함을 꺼려서 임금께 권하여 출부시켰다. 이 고등이라는 존재가 나오죠. 예, 고등. 이 인물이 고조선의 통치 체제를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등이 소정이라는 사람을 두려워한 거죠. 소태당군이 임명한, 번안왕으로 임명했는데 그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임금께 권하여 출부시켰다. 다른 데로 이렇게 보냈다는 거죠. 이때 은나라 왕 무정이 전쟁을 일으키려 하였다. 고등이 이를 전해 듣고 상장 서여와 함께 격파하고 삭도까지 추격하여 군사를 풀어 불지르고 약탈한 뒤에 돌아왔다. 서여가 북박을 습격해 격파하고 군사를 탕지산에 주둔시켰다. 자객을 보내 소정을 죽이고 아울러 무기와 갑옷을 싣고 돌아갔다. 이 이야기 이제 여기 뒷부분에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색불로 단군이 22대 단군이 색불로 단군입니다. 색불로 단군의 할아버지가 고등이라는 분입니다. 이 고등이라는 분이 어떻게 그 군권을 잡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분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역의 책임자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사람이 고등인데 그 손자가 어떻게 진조선의 진정한 단군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 과정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고등이라는 사람이 공적을 세운 겁니다. 은나라 왕 무정이 전쟁을 일으키려 하였다. 고등이 이를 전해 듣고 상장 서여와 함께 이를 가서 격파를 시킨 거예요. 진조선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역의 책임자였던 사람이 군권을 가진 그 군사를 운영할 수 있는 이 고등이라는 사람이 나라가 위험해지자 진조선을 구한 겁니다. 상장 서여와 함께 가서 구한 겁니다. 누구? 은나라 왕 무정이 전쟁을 일으키려 할 때 그걸 그냥 제압을 한 겁니다. 이 공로에 의해서 결국은
우현왕이 됩니다. 예. 이 고등이 우현왕이 되고 다시 고등의 자식이 우현왕을 이어받아서 진조선의 진정한 단군이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반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란. 그 내용을 여기 지금 담은 내용이 이겁니다. 이건 만세기에 나온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 고조선에 대한 얘기는 여러 군데가 나온다고요. 첫 번째가 우리들 세 나라, 그러니까 환국, 단국, 고조선을 다룬 이야기 속에 나오고 또 단군 세계에 나오고 지금처럼 이렇게 태백일사에 또 나오고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여기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읽기만 해도 예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요 내용들은 뭐냐면 그 요약한 겁니다. 고등이라는 분이 그 군권을 군사를 이끌고 나서 진조선을 구했고 그 아들 손자가 다시 진정한 고조선의 패자가 되는 그 단군이 되는 과정을 여기 좀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만세가 이제 편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보겠습니다. 색불로 단군, 이분은 고등의 손자예요. 아까 그 좀 고등 나왔었죠. 진조선을 구했던 그 색불로 단군께서 이게 고등의 손자인데 조부 우현왕, 아까 고등 나오죠. 조부예요, 조부 할아버지예요. 색불로 단군께서 조부 우현왕 고등의 공동을 계승하니 병권을 장악했다. 진안이 스스로 무너지고 마한 번한 역시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패멸하였다. 그러니까 고등이라는 사람이 그 군사를 이끌고 가서 장악을 해버리니까 왕이 그 소태 단군이 어쩌지도 못하고 그 왕자리를 넘겨주게 되는 과정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제 소태 단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부로 단군에 먼저 단군을 얘기하는 거죠. 전제께서 사람을 보내어 옥책과 국부를 전하고 선양하였다. 새로 등극한 임금, 색부로 단군을 얘기하는 22대 단군입니다. 도읍토를 백악성으로 정하시자 모든 욕살이 불과하다고 했다. 다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고조선, 그 진조선에 진정한 단군이 되려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책임자들을 욕살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이 모두 그건 인정할 수 없다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여운웅과 갑청령 등이 조칙을 받들어서 진정한 단군이시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도 결국 복종했다는 내용이 여기입니다. 모든 욕살이 이건 지역 책임자라 그랬죠. 복종했다. 그러니까 반란으로 한 나라를, 그러니까 고조선의 그 권한을 잡아가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24세 아닙니다. 이거 잘못 적었습니다. 22세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49년 임진년에 개사한 욕설 고등이 몰래 군사를 이끌고, 아까 좀 전에 있었던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귀방을 공격하여, 이 지역입니다. 이 귀방은. 귀방을 공격하여 멸망시키자 일군, 양군 두 나라가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다. 이때 고등이 대군을 장악하고 서북지방을 경략하니 세력이 더욱 강성해졌다. 고등이 임금께 사람을 보내어 우현왕이 되기를 주청하였다. 그러니까 고등이 쳐들어온 것을 갖다 제압을 하고 나서 내가 공을 세웠으니까 부단군 자리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부단군이 우현왕이니까. 부단군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자현왕과 우현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현왕을 나한테 줘라 이거예요. 군사만을 가진 장수였었는데 감히 우현왕 자리를 나한테 줘라고 고등이 얘기를 한 거죠. 고등이 되기를 추청하였다. 임금께서 꺼리시며 이제 두려워한 겁니다. 고등이 우현왕이 되는 거를 부단군으로 임명하는 거를 못마땅히 한 거예요. 윤호하지 않은 겁니다. 인정하지 않다가 거듭 청함으로 윤호하시고 두막누라 불렀다. 이때 이제 그 직책이, 우리는 이제 그 직책마다 이름을 주는 관습이 우리나라에 대대로 있었잖아요. 그걸 준 겁니다. 두막누라. 제52년 을미년에 우현왕 고등이 홍서하고, 이제 고등이 우현왕으로 즉위를 했는데 이제 사망을 한 거예요. 홍서가 사망한 거잖아요. 손자 누가? 색불로입니다. 색불로가 우현왕을 계승하였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있었던 우현왕 자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권한을 뺏는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게 됩니다. 임금께서 나라를 순수하시다가 남쪽 해성에 이르러 부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원로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로들을 크게 모아 하늘의 제사 지내고 노래와 춤을 즐기셨다. 이때 오가를 모아놓고 옥좌를 양해할 일을 함께 누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현왕은 천자한테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는 누구만이? 고조선의 단군만이 지낼 수 있는 건데 우현왕인데 감히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걸 여기서부터 반란의 기미가 벌써 보이는 겁니다. 하늘의 제사 지내고 노래와 춤을 즐기셨다. 오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국가에 영향력이 있는 오가는 제가 마우구저 우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오가들을 모아놓고 옥좌를 양해할 일을 자기가 이제 전체를 이제 장악을 하겠다는 거를 선언을 하는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제 늙어 일하기가 고달프다. 서우여에게 정사를 맡기겠노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소태 단군이 내가 이제 누구 때문에 여기서 제가 조금 착각을 했네. 여기서 이 일들은 소태 단군의 이야기입니다. 소태 단군이 이 색불로 그러니까 고등의 손자가 색불로잖아요. 이 손자를 권한을 뺏기는 과정을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건데 이제 소태 단군이 자꾸 이제 이 색불로 단군 우현왕이 권한을 자꾸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 이때 선언을 한 겁니다. 내가 이제 늙어 일하기가 고달프다. 서우여에게 정사를 맡기더라. 그러니까 소태 단군이 나 이제 정치를 그만 손을 띄겠다. 대신 그 신하 중에 한 사람 서우여라는 사람한테 내 권한을 일부를 맡겨서 통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주위에서 이제 난리가 일어나는 거죠. 살수주위의 땅 백리를 분봉하여 섭주로 삼고 기술하였다. 이걸 이렇게 이제 서우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현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서우여한테 권한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 색불로 단군 이 우현왕이 소식을 듣고 임금께 사람을 보내 멈추시기를 청하였으나 임금께서 끝내 듣지 않아 우현왕이 좌우의 사람들과 함께 사냥꾼 수천 명을 이끌고 부여 신궁에서 단군으로 즉위했다.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단군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소태 단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한 단군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에 임금께서 소태 단군을 얘기합니다. 부득이 옥책과 국부를 우현왕에게 정언하고 서우여를 폐하여 서인으로 만드셨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고등이라는 사람이 공을 세워서 우현왕 자리를 거의 강제로 뺐듯이 해서 우현왕이 됐습니다. 부단군이 된 거예요. 부단군이 돼서 고등이 통치를 하다가 사망을 하니까 그 우현왕 자리를 손자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 손자가 바로 색불로 단군인데 이 색불로가 받아들여서 먼저 있었던 진정한 그 통치 세력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소태 단군을 몰아내고 스스로 신궁에서 단군으로 즉위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소태 단군이 이제 모든 권한을 다 뺏겼으니까 옥책이라는 건 뭐지?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직책과 사람 같은 것이 쭉 적혀져 있는 것을 옥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국부를 색불로 단군한테 이제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부여는 내쫓아버리고 서우여가 권한을 소태 단군이 그 신하한테 이제 통치를 네가 지금 일부 맡아서 해라 그랬는데 그 사람도 이제 내쫓아버리고 서인으로 이제 만드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진정한 단군으로 즉위를 하는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위 계승에 대한 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첫 번째는 태자에 의해서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거고 당연한 겁니다. 지금의 조선시대 때로 얘기하면 세자가 되겠죠. 태자에 의해서 계승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오가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가에서 나오고 또 아니면 부단군 중에서 누구한테도 물려줄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부단군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왕위 계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단군은 우현왕과 좌현왕 둘이 체제가 있었는데 이 체제 속에서 한 사람을 이제 뽑아서 하는 거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엔 제후 중에 이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드문 일이고 지금 이 색불로 단군에 대한 얘기는 반란에 의해서 군권과 국권을 쟁취하는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이게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